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주말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면서 많은 분들이 벌써 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임영웅님의 데뷔 초창기 때가 아니라면 대부분 미스터 트롯 이때부터 지금껏 응원을 해 오셨을 텐데요. 벌써 그 시간이 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샌가 임영웅님을 응원하면서 벌써 앨범도 여러 개가 발매가 됐죠. 많은 분들이 신곡 앨범, 2집 앨범, 가을 콘서트 혹은 겨울 콘서트 기대치가 너무나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는 영웅시대의 전성시대가 지금 계속하여 누려지고 있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조금의 인연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심도 있게 다뤄볼까 하고요. 나아가 임영웅님의 2집 앨범과 이적 작곡가님의 이야기까지 함께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기사가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서혜진 사단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PD가 대표로 있는 스튜디오죠. 미스트롯 창립 멤버인 전수경 PD를 자신의 회사로 영입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왜 영입을 하게 됐을까요? 바로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을 함께 했었던 이 전수경 PD를 영입하여 트롯 글로벌화를 위한 화력을 더한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불타는 트롯맨 이후로도 서혜진 PD는 K트롯 세계화라는 주제로서 여러 방송 프로그램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수경 PD를 데리고 온 건데, 자, 여기 이러한 말이 있어요. 미스트롯과 미스터 트롯으로 트롯의 부흥을 함께 일으켰던 전수경 PD는 서혜진 사단의 크레아 스튜디오와 다시 한번 의기투합, 원년 멤버로서의 더 큰 시너지를 이끌어낼 전망이다. 가장 먼저 현역 가왕에 합류하여 특히 임영웅, 영탁, 이찬원 등을 배출하며 트롯의 세대 통합을 이뤄낸 능력을 10분 발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근데 과연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을 이 서혜진 PD와 이 전수경 PD가 발굴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 멤버들이 미스터 트롯에 나오지 않았다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제작진들의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스타를 발굴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확실히 혁신적인 프로그램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역대급의 스타가 탄생했던 건요. 그만큼 출연자들이 중요했다라는 거죠. 영화 감독으로 따진다면 대박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만 영화 감독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을 연기해내고 감독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자신만의 스타일로 끌어낸 배우들에게 모든 공이 돌아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를 착출해냈다. 무명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 서혜진 PD와 이쪽 사단 사람들은 임영웅님과 탑6 트롯맨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다는 이 경력과 이력이 평생 가지 않겠습니까? 평생 그 경력과 이력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앞날을 계속하여 끌어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탑6 트롯맨들이 이들에게 은인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좋게 생각하긴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영웅님을 비롯한 탑6 트롯맨들이 있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부당한 대우를 보여줬던 것이 서혜진 PD와 그 측근 제작진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위상을 또 한번 감접적으로 입증해냈는데요. 그 외에도 임영웅님의 인기 파워를 입증하는 지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임영웅 또 인기를 입증한 파워. 59주 연속 스타 왕중왕 1위를 달성해냈기 때문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스타 왕중왕 또다시 59차에서도 연속 1위를 기록해냈습니다. 그 투표의 수만요. 벌써 12만 9천 표가 넘으면서 59주 연속 1위를 차지해내게 된 것이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파워는요. 2위를 차지한 영탁님의 8만 표와
3위를 차지한 이찬원님의 8만 표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영우시대 분들의 팬 활동 덕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습니다. 넘버원 임영웅,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역시 무려 126주 연속 1위입니다. 어마무시한 기간이에요. 수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빼놓지 않고 임영웅님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득표수가 또 굉장합니다. 44만 2657표라는 엄청난 득표수를 얻으면서 역시나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2위에는 이찬원님이 위치했는데 21만 표입니다. 3위에는 김호중 씨고요. 1, 2, 3위와 비교해 봤을 때 임영웅님을 배제한다면 2위와 3위의 21만, 16만 각각의 투표량은 굉장한 수치입니다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투표수에 이 두 사람의 투표량을 합해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건 그만큼 영우시대 분들의 파워가 말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파워와 말도 안 되는 인기를 받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는 어떤 엄청난 매력과 비밀이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히어로 임영웅 풍류대장 우승. 그러면서 팬텀싱어 우승자에 대한 공통점까지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빼놓나 하더라도 이러한 말이 있어요. 2020년 TV조선 미스터트롯에서 우승한 이후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며 열풍의 주역이 된 가수 임영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과거 무명 시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무명 시절 마포문화재단 무대를 거쳐갔다라는 겁니다. 이 마포문화재단 등에 따르면요. 국내 광고 시장에서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진 임영웅님이 무명 가수이던 2019년 당시 마포구 대표 마을 축제인 염리동 소금축제에 초청되어 마포 아파트센터 광장에서 주민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임영웅님이 이렇게 열창을 했었던 모습들이 있죠. 제가 또 이 장면을 한번 과거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위에 보면 여기가 무대인데 이 무대에서 또 뛰어내려와서 한참 앞에 있었던 관객석까지 임영웅님이 들어가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손잡고 노래 부르던 모습이 고스란히 아직도 영상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포구와 임영웅님의 인연이 너무 깊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메세나폴리스라고 하는 마포구를 상징하는 초호화 아파트를 매입한 이유 역시 임영웅님에게도 이 마포구라는 곳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의미 깊은 장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가운데 임영웅님의 이런 기간에 대한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에 대한 칼럼이 하나 작성이 됐어요. 임영웅의 7년 여전히 정점을 향해 가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 깊은 내용이라 한번 쫙 읽어드릴게요. 가수 임영웅이 7주년을 맞았다. 내노라 하는 K-POP 스타들에게 7년은 통상 변곡점이다. 현 표준 계약서상으로 최대 계약 기간이 7년이기 때문이다. 계약 만료 시기가 도래하면 재계약을 턱하거나 혹은 홀로서기에 나선다. 반면 임영웅에게 7년은 변곡점이 아닌 정점이었다. 여전히 같은 소속사와 두터운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반듯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7주년이 더욱더 돋보이는 이유다라고 합니다. 임영웅은 지난 2016년 8월 8일 데뷔했다. 디지털 싱글 미워요가 내놓은 첫 작품이다. 그때도 노래를 썩 잘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중이 느끼는 트로트와는 결이 다소 달랐다. 격한 꺾기도 없었다. 담백하고 따뜻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 하지만 임영웅이라는 걸출한 신인의 탄생을 알리는 첫 발자국으로 손색이 없었다. 그러던 임영웅은 KBS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진가를 드러냈다. 그는 2017년 11월 22일 첫 출연에 부초 같은 인생을 불렀다. 이후 같은 해 12월
청년지기로 1승을 거뒀고 패자부활전으로 밀려났으나 갈대의 순정을 불러 기사회생했다. 한 차례 위기를 겪은 임영웅은 단단해졌다. 가사 하나하나에 감정을 꾹꾹 눌러담아 노래를 불렀고 승승장구였다. 2018년 1월 24일 나무꾼으로 1승, 2월 7일 안동역에서 2승, 2월 28일 사랑의 트위스트로 3승, 3월 7일 항구의 남자로 4승, 3월 21일 뿐이고 5승, 현재 그를 지탱하는 단단한 팬덤 영웅시대에 속한 적잖은 팬들은 이때부터 임영웅을 눈여겨봤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이용은 젊은 친구인데도 노래에 여유가 있다라고 칭찬했고 개그맨 황기수는 석류가 터지려고 하는 느낌이다라고 표현했다. 임영웅이 참여한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트롯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족적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예심에서부터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운 어머니를 생각하며 불렀다는 바램, 박현빈의 댄싱퀸,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 그리고 팀미션에서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 김연자의 10분 내로, 곤드레 만드레 등을 메들리로 선사했고 에이스 대결이 백미였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불렀고 팀 대결에선 3위였지만 임영웅은 단숨에 전세를 뒤집어 1위를 차지했고 전원이 다음 라운드로 직행했다. 준결승부터는 무대 하나하나가 주옥 같았다.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를 불러 원곡 가수인 역주행의 인기까지 견인했고 1대1 한국 미션에서 김수찬의 지목을 받아 울면서 후회하네로 맞서 300대 0이라는 놀라운 완승을 거뒀다. 결승 마지막 라운드는 인생곡 미션이었고 임영웅은 배신자를 선택했다. 생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불러주던 노래였다. 노래를 부르려 할 때마다 목에 메어 끝까지 부르지 못한 이 노래가 히든 카드였다. 임영웅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추스르며 노래를 마쳤고 당당히 1대 미스터트롯의 왕관을 썼다. 임영웅의 또 다른 시작을 알린 I'm 히어로가 발매가 됐고 초동 기록은 114만 장, 역대 솔로 가수 초동 1위에 올라섰다. 다양한 장르의 곡을 자유자재로 소화하며 아티스트 임영웅으로 자리매김했고 이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시작했으며 2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만났다. 임영웅의 가장 큰 장점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장년층 팬들이 많지만 그는 올드 매체라는 TV보다 뉴 미디어인 유튜브를 선호한다. 그의 채널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고 8월 현재 153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그는 국경도 넘었다. 지난 2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시어터에서 공연을 열었고 그 과정을 마이 리틀 히어로를 통해 공개했다. 이 외에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축을 하며 축하 공연을 하는 등 차별화된 행보와 더불어 남다른 경력을 쌓아나가고 있다. 임영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지난 3년간 쌓은 성과 때문이 아니다. 어딘지 모를 정점을 향해 가는 현재 진행형 아티스트이기 때문이다. 와, 주옥같은 칼럼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찬원님에게 궤도 유튜버가 등장을 하여 절친이었던 이야기를 쏟아낸다라는 거, 바로 오는 28일 방송되는 톡파원 25시에서 이 궤도님이 출연하여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에게 이찬원님의 이야기를 자주 접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임영웅님과 친해지게 됐는지 그건 역시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마이리틀 히어로를 촬영하면서 친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 이찬원님의 어떤 이야기를 임영웅님에게 들었는지도 찬스 분들도 영웅시대 분들도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방송과의 연결고리점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지금에도 계속하여 임영웅님의 존재감을 널리 더욱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 1집 앨범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공식 조회수가 벌써 4천만 뷰를 넘어섰죠. 이 노래를 만든 이적 작곡가님은요, 의리남 임영웅에 감동했다.
음악하기를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정님이 바로 방송 프로그램을 출연하여 촬영하던 당시에 임영웅님이 직접 찾아와서 이 정규 앨범 CD를 사인을 하여 넘겼기 때문이죠. 이 당시 때 이정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일간의 고향 콘서트를 끝낸 뒤에 피곤할 텐데 이렇게 와주니 감동이다. 쌩쌩해서 더 놀랐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열심히 살게요. 음악 하길 잘했다. 이러한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도 유재석님은 제 음악적 동반자인 이적씨가 곡을 썼다고 했다. 이적씨가 밥을 한 끼 사야 한다. 그리고 조세호 씨는 최근 이적 씨를 만났는데 입이 귀에 걸려있더라. 그러자 유재석님은 임영웅 씨 타이틀곡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정님의 어머님도 임영웅님의 팬이고 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사랑받는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특히나 임영웅 씨에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어머님이 너무너무 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는 영웅이한테 곡 줘야 돼 라고 하시더라. 그런데 의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주냐라고 했는데 결국 의뢰가 들어와서 다행히도 곡을 줄 수 있었다라고 말했던 이정님이죠. 이 이적 작곡가님이 최근 개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참 재밌는 건 자신이 만든 패닉 2집 앨범에 UFO라는 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임영웅님이 우주비행사라는 주제로서 자작곡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때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싱글 앨범으로 나올지 2집 앨범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임영웅님의 다음 노래는 이 우주 배경으로 한 노래가 될 것 같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유튜버 궤도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영웅님의 노래에 우주가 담겨 있었으면 좋겠다. 임영웅님 역시 굉장히 거기에 대하여 진지하게 받아들였죠. 이 이적 작곡가님이 이 UFO라는 노래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이 가사까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이 사상과 이때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곡을 써왔고 나아가서는 자신이 이러한 말을 들었다라고 해요. 최근에 들은 말 중에 힘이 되는 말은 당신의 어떤 노래를 듣고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젊은 예술가 후배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고맙죠. 저의 지난 시간들 해온 음악이 헛되진 않았구나 싶어서 세월이 지날수록 감사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적 작곡가님의 말은요. 아티스트 임영웅님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신정훈 대표님과 가장 중요시하는 음악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죠. 이런 임영웅님의 신곡 또는 2집 앨범에는 이적 작곡가님의 UFO처럼 또 궤도 유튜버분이 말한 것처럼 임영웅님이 직접 말한 우주비행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적 작곡가님의 음악적 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 너무너무나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이 드러납니다. TS 트렐리웬 JP월드 홀딩스와 손을 잡고 TS 헤어클럽까지 오픈을 했다. 대표 브랜드 TS 샴푸를 선보이는 TS 트릴리온 장기영 대표님과 24일 오전 TS 트릴리온 본사에서 JP월드 홀딩스 회장님과 TS 헤어클럽 오프라인 사업 총판 협약식을 열게 됐습니다. 헤어클럽이 뭘까요? 맞습니다. 미용실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두 대표님이 만나서요. 이 TS 트릴리온은 JP월드 홀딩스와 오프라인 두피 관리, 미용 서비스 등의 퍼스널 케어 전문점 TS 헤어클럽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이 TS 헤어클럽은 TS 트릴리온의 상표를 사용하고 TS 샴푸와 TS 트릴리온의 염색약, 미백치약 등 TS에서 제조하는 모든 제품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미용 서비스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완전 미용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헤어클럽인 만큼 머리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매장일 것 같습니다.
기존 매장들은 제품을 판매만 했다면 이제 이곳은 제품을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복합 공간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 가능성이 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TS 트릴리온은 대표 브랜드 TS 샴푸 브랜드 전속 모델로 임영웅과 재계약하며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재계약하지 않았다면 TS 트릴리온 지금 이 정도의 파워 제가 볼 땐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팬들인 영웅시대 분들의 엄청난 지지와 구매율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경 대표님이 더 많은 고객분들과 소통하고 만나며 시장 파악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다. TS 트릴리온과 JP월드 홀딩스는 서울 강남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TS 헤어클럽 매장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사업도 엄청나게 활성화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 덕분이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정도의 결과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많은 광고주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바라보면서 가수 임영웅을 잡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쏟아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다음 기사 역시 임영웅님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나를 따르라 임영웅. 모래알갱이 인기에 빌보드까지 접수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곡 기다리시는 분들, 정규 앨범 2집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상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2집 앨범이 될지 신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새롭게 나오는 노래가 얼마나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다 줄지는 이 기사 하나로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바로 빌보드까지 꿰차고 있기 때문이죠. 모래알갱이 미국 빌보드 174위 엄청난 기록을 등록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빌보드 차트 순위가요. 보이십니까? 꾸준히 호성적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다. 지난 24일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이 글로벌 미국 제외를 한 전세계 차트에서 이 모래알갱이가 다시 174위까지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지지난주 8월 10일자 이때만 해도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잠시 차트에서 빠졌다가 다시 17일에 177위로 그리고 23일자에 174위로 3단계 상승 차트에 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저 차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기록이라고 제가 매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다른 가수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요. 전 세계 가수들 모두가 저 차트에 한 번만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대기록이다 라고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차트 순입니다. 그런데 임영웅님은 여러 번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차트 아웃이 되었음에도 다시 돌아와서 3계단 상승시켰다. 그러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빌보드 파워 누가 만들어내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빌보드 특히나 이 글로벌 차트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멜론 차트 성적을 기준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빌보드 차트 순위는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전국의 영웅시대 분들이 다 만드신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스밍 파워가 막강한 것을 실제로 영웅시대 분들이 증명해내고 있으니 2집 앨범이 됐건 신곡이 됐건 더블 싱글이 됐건 제가 볼 때는 그 대기로 더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해 제가 재미있는 기사를 좀 발췌해 왔습니다. 이런 여성이 좋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황윤성의 이성 심쿵 포인트라고 합니다. 과거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탑식스맨들, 트롯맨들이 등장을 해서 자신의 이성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입니다. 쭉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뭐 장민호님, 김희재님 다 각자의 스타일을 말을 했는데 특히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반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트롯맨들의 경우는 뭐 외모라던가 뭐 성격이라던가 뭐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임영웅님만이 독특하게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스스로가 존중받는 남성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만큼 여성의 입장에서 자신이 어떠한 재력, 외모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 또한 매력 포인트겠지만 자신 자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그런 관계로서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차후 정말 좋은 연애를 해서 뭐 결혼을 하고 이런 얘기 하시면 싫어하시겠지만 뭐 필요한 과정입니다. 어찌됐건 그런 순간이 온다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그런 임영웅님을 참 진심으로 존중하는 여성분이 곧은 아니죠. 언젠간 나타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티스트 임영웅님 가수로서 지금 슈퍼스타로서의 삶을 제가 볼 땐 계속 영위해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슈퍼스타들이 그렇듯 말이죠. 뭐 결혼했다고 해서 인기가 떨어지고 팬들이 이탈한다? 영웅시대 분들은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나아가서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행보와 콘서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CJ E&M이겠죠. 근데 CJ E&M의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임영웅님의 복귀와 신곡, 콘서트와 관련된 일일까요? 자, 한번 살펴보니 단독 기사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CJ E&M 미국 피프스 시즌 지분 매각 등 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CJ E&M이 지난해 약 1조 원을 투입하여 인수한 미국의 헐리우드 대형 스튜디오 컨텐츠 제작사인 피프스 시즌에 투자 유치에 나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피프스 시즌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어서 아마 이런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 유치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단독 기사가 올라왔어요.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호재이겠느냐?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사실 이 CJ E&M이 피퍼스 시즌이라는 미국의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다면 컨텐츠를 제작하는 곳이잖아요.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됐건 임영웅님의 뮤직비디오가 됐건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해외 콘서트를 위한 발판이 됐건 도움이 되면 됐지 안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금 운영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위하여 투자 유치, 지분 매각을 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매각설에 대해 CJ E&M은 적극 부인했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뭔지 봤더니 CJ E&M이 자회사인 미국 대형사 피퍼스 시즌 매각설을 전면 부인했다. 미국 내에서 파업 등의 외부 요인으로 수익성이 흔들리곤 있지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불어서 이 피퍼스 시즌은 CJ E&M의 미국 자회사로 영화, 드라마, 기획 제작 및 배급 총괄을 맡고 있는 헐리우드 대형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차후에 임영웅님의 콘서트 무비건, 임영웅님의 드라마가 됐건 또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 CJ E&M과 협업을 하여 충분히 제작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밀리언셀러 보이그룹을 키워낸 CJ E&M 음악 사업이야말로 성장에 견인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K-콘으로 이미 엄청나게 전 세계적인 유명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CJ E&M입니다. 사실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굉장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뭐 다이아 TV를 매각하네, 지금 파주에 있는 초대형 이런 스튜디오 뿐만이 아니라 CJ E&M에서 직접 건립하고 있는 초대형 아레나까지
공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으면 흔들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CJ E&M이라는 대기업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에는 바로 이 콘서트, 특히 음악 산업에 굉장한 투자와 큰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음악 산업,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CJ E&M에게 막대한 수익을 벌어다 줬으며 그 외의 수익은 근 2년 동안 모두 적자를 면치 못했던 상황을 대입해 봤을 때 그 중심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영웅님의 콘서트, 임영웅님의 영화까지, 나아가서는 생중계까지, TV까지도 연결이 되죠.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CJ E&M의 미래 산업, 음악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심의 인물이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 가을 콘서트, 또 신곡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10월 달에 이미 임영웅님은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최상 수상을 확정 지었습니다. 몇 관왕을 더 달성할지 모르고요. 연말에 남아있는 시상식에서 얼마나 또 엄청난 모습을 보여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임영웅님의 위상을 잘 알고 있는, 심지어 위상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로도 이어지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를 CJ E&M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최대 K-POP 축제라고 불리우는 K-CON LA가 4월 동안 14만 명의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하죠.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 때의 관람객 수를 합쳐보면요, 이 14만 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코로나 시기가 겹쳐 있었고 이제는 임영웅님의 영웅시대 분들을 정말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부터 대형 컨벤션 센터들을 모조리 동원할 경우 아마 작년에 세웠던 이 관람객 기록 그냥 엎어치고도 남을 겁니다. 그러니 CJ E&M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미래 산업, 특히나 음악 산업에 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 같은 가수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란 얘기죠.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실질적인 파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CJ E&M이 지금 미국에서의 K-콘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자, 만약 제가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가을 콘서트 주관하게 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아마 CJ E&M이 스스로도 하고 싶어서 손을 들고 뛰어나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흥행이 거의 100%에 가깝게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이며 제가 말씀드렸던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려 5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사이즈의 경우 CJ E&M이 아마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역시 뭐니 해도 엔터테인먼트, 음악 산업이야말로 우리 CJ E&M의 미래다 라고 확신을 한 이 회사의 입장에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가을 콘서트가 열릴 경우 굉장한 대규모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최첨단 기술력까지 동원된 역대급의 무대를 우리가 충분히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남을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정말 깜짝 놀랄 초대박 상황,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씩 나열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